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미 협상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의 자랑할 거리 조선이 갑내라는 북한, 한국 안보는 어디에? 동아일보는 트럼프마저 대북 조급증, 비핵화 사라지고 김정은만 기고만장. 문화일보는 한미훈련 전면 폐기 공식 요구한 북한, 정의원 거짓말했나 라면서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한미동맹 입장에서 아무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미국의 대리 노릇만 하는 것이 문제죠. 한미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는 북미 간 협상의 진전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진짜냐 거짓이냐 거짓말 했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11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의 질 하락은 국가 경쟁력 훼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정말 대학 등록금이 적어서 대학의 질이 떨어진다면 국가가 대학에 재정 지원해야죠. 학부모나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대학 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만 시행됐다면 지금 완전히 무상화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예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만국 예산이라더니 뒤로 지역구 예산 10조 원 더 늘린 야당 비판했네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이런 현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선을 위해서는 자기 지역구에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느냐가 중요할 뿐 국가 재정 규모, 공정하고 적정한 분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국회의원 연임을 금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 52시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주 52시간 또 유예, 잘못된 법 강행하면 다 멍든다. 동아일보는 주 52시간 근무제 땜질, 입법 뒷받침 안 하면 갈등 더 커진다. 한국경신문은 잘못된 주 52시간제 안 고치고 계속 땜질만 할 건가. 매일경제신문은 중소기업 52시간제 보안 입법 안 되면 시행유예로 가야 한다. 문화일보는 기업 현장 혼란 더 키운 황당한 52시간제 땜질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본이나 자본 언론들은 주 52시간제 상한제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것인데 어느 도단입니다. 2004년에 주 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려면 주 30시간대를 논의해야 합니다. 결국 주 52시간으로 연장한 것을 단축이라 개념 지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작년 초 주 52시간 상한선을 정한 법률이 통과됐는데 행정부인 노동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유예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장관이 나서서 시행 유예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관 파면감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가 아니고 주 40시간제라고 하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국민과의 대화, 보여주기 쇼에 그쳐서는 안 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정운영 실패 잘못은 인정사과하고 국민들 얘기 경청해야 한다. 미래비전 공유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담아야 할 메시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은 계급, 계층, 연령, 지역, 성별 등으로 다양합니다. 정당 지지에 따른 정치적 입장도 매우 다르죠.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에 나왔는가도 중요합니다. 자칫 들러리거나 정치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다양한 정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핵심 쟁점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옳습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전환하든 안 하든 핵심 쟁점을 놓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체이탈법으로 끝나거나 하나만한 이야기로 전파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홍콩 사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홍콩 사태 평화적 해결만이 답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누구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홍콩 사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국 양제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질 뿐입니다.
미정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연일 최고치 경신, 미정시 화랑이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 환경과 규제가 미국과 한국 정시의 흐름을 가는 중요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단순히 규제 완화만으로 한미 간 정시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해 대외 무역 정책을 밀어붙이는 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수세적인 국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한국경신문은 활용 안 되는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OECD 1위면 뭐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아직 국회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취합 유통되고 악용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법으로 정당하고 뒷받침하라는 것은 절대다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소수 자본가들의 부를 늘리겠다는 업무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불붙은 정치권의 인적 쇄신, 얼굴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 여부로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지역구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RI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케어 포퓰리즘 한계 보여주는 MRI 축소 검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정부의 이 건강보험, 건강정책,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기금 문제 이전에 병원이 MRI를 통한 과잉진료로 이윤을 올리는데 몰두하는 게 문제죠. 사실은 의료 공공성,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